자, 여기가 미군 기지예요. 미군 기지 앞쪽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여기가 평택항이에요. 평택항으로 들어온 물건 다 이거 중국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삼성, 기아, 현대 자동차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거 산업 스파이를 양성하는 지역이에요. 산업 스파이. 중국 애들이 외국 기업들 많이 훔쳐가죠. 기술들.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를 할 때 샹하이 이 산동반도까지만 개발한 다음에 한국까지는 배 타고 가는 게 원래 전략이었어요. 왜 배 타고 가려고 그래요? 남북한 통일을 반대한다니까요. 중국은 절대 남북 통일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배로만 교류하게끔 하려던 게 중국인들의 1대1로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차이나타운, 평택 차이나타운, 제주도를 중국인들을 보내서 장악하는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런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노선이 변경됐어요. 한반도를 통과하는 걸로. 왜? 돈이 없어서. 미국이 중국을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의 돈이 부족해지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네가 해달라는 해줄게. 이 연결하게 해줄게. 이러니까 문재인이 좋다고 남북경협 철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손 대는 순간 한국은 무지막지한 경제 제재를 당할 텐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촉발 원인이 뭔가 같습니까? 진짜 원인. 1차 세계대전의 진짜 원인. 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암살, 뭐 사라예보 사건, 그건 명분이죠. 진짜 이유는 뭐였느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 모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쿠르드 자치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전이 개발됩니다. 석유가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까지는 석탄의 시대였어요. 석탄에서 석유로 자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석유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었는데 이게 웬걸? 오스만 투르크 땅이 전부 다 유전지 된 거예요. 우와! 프랑스랑 영국이 군침을 흘리죠. 먹고 싶어. 갖고 싶어. 근데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웬걸? 이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하고 손을 잡아버렸네? 야, 잘됐다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형성했는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오스만 제국의 모술서부터 베를린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자원이 없는 지역이에요. 식민지도 없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독일은 식민지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식민지를 개척해서 자원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번다가 독일의 전략이었어요. 지금도 독일 제품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원을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아닌 지역으로 수입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로 연결되는 루트예요. 이 루트 개발에 힘을 쓴다고요. 근데 이 철도 건설이 되자마자 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거거든. 중국이 남북한 연결하는 철도를 해주겠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바보 같은 정부가 돈을 내겠대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여버린다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북 경영철도는 저는 찬성입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 기지 주변의 차이나타운, 여기 뚝방 있죠, 여기. 요 지역에 중국 차이나타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뭐 차이나타운이 뭐 사방에 생겨요, 사방에. 네? 한국 경찰이 못 들어가요. 저는 공도리 출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일을 해왔어요. 거기에도 이미 그때 당시에도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경찰들이 잘 안 갔어요, 밤에는. 지금은 더 심하겠죠. 이거를 지금 민주당 정권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이건 인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세금 꼬박꼬박 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어디 가는 겁니까? 네? 형평성에서 혼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군 기지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차이나타운 이렇게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골 때린 일들 얘기해요. 제주도.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 제주도는 중국이 반드시 점령해야 될 지역인데 힘으로는 점령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인들을 개떼같이 보내갖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 1단계가 뭐냐?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예요. 강정기지 건설 반대가 뭐 단순하게 뭐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쩌고 다 개소리인 거 아시죠? 응? 그렇게 생태계를 보호하는 애들이 지금 전라도 땅에다 태양광을 깔합니까? 멀쩡한 산을 다 나무를 베버린 다음에 거기다 태양광 깔아요? 여러분 혹시 전라도 가보셨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났나? 멀쩡한 산을 다 베버렸어요. 아니 나무를 베는 게 자연보호 맞습니까? 여기 뉴질랜드 여기 자연환경보호하면 아주 발광을 하던데 아주 진짜 엄청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가 석유도 안 나는 여기 석유 안 나는 거 맞아요? 개발 안 하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여기 뉴질랜드에 멀쩡한 저기 그 나무들 왕창 베고 태양광 깔아보십시오.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뉴질랜드 사람들 얘기를 해보세요. 아 이건 친환경적인 정책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한번 뉴질랜드 좌파 정당의 노동당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걔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자연을 왜 파괴해? 멀쩡한 자연을. 지금 이 짓 하고 있잖아요. 네? 태양광 사업한다고. 근데 태양광 사업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태양광 판넬이 중국제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 판넬을 중개하는 놈들이 북한이랑 아주 친한 놈들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태양광 판넬을 깔면 깔수록 북한의 핵개발 자금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음모론자로 몰렸죠. 근데 고맙게도 미국 재무부가 그런 얘기를 지금 빵빵 터뜨려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메커니즘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주도 인구 증가인데 이게 뭐냐? 여기가 강정 해군기지입니다. 여기 해군기지의 규모는 뭐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여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도에 진주하는 순간 샹하이, 산동, 단동 이쪽은 다 미국이 커버하는 거예요. 중국이 무서워하는 거죠. 중국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지. 적을 두렵게 하는 행위는 하는 거예요. 저 어저께 마오리족 저기 그 전통 민속마을 가서 혓바닥 대놓고 막 이런 하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이 싫어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라고. 응? 근데 우리 안 하려고 그러죠. 소위 평화,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하냐? 좌파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누가 수장입니까? 그린피스? 짱꼴라. 이렇다니까요. 응? 중국의 조종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의 조종을. 못 넣으면 환경이에요. 중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제주도 방송에 이게 중산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7, 8부 능선이에요. 산의 70% 정도 높이 7, 8부 능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중산간이라고 합니다. 이 중산간 지역을 중국 애들이 대량으로 샀어요. 이 가운데는 국립공원이라 개발이 안 돼요. 중산간 지역을 왜 샀는지 아십니까? 강정 해군기지 감시하려고. 그렇죠. 여기가 강정 해군기지. 여기가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땅을 많이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보세요. 제주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제주시, 그 다음 여기입니다. 중산간 일대가 집중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어요. 희한하죠? 왜 저럴 수가 있지? 제주시가 증가하는 것도 중국이랑 관계가 있지만 일단 이거 생략할게요. 여기가 왜 증가하느냐, 여기가.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이거 시민단체, 여기 정의구현사재단, 여기 카톨릭분 계신다면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카톨릭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카톨릭만 욕하는 건 아니에요. 계시분도 욕하고 다 욕해요.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공평하게 욕하니까 너무 소속하게 하지 마시고 해군기지 결사받네. 이거 잘 봐주세요. 요거. 해군기지 결사받네. 요거 잘 봐주세요. 여기 나오는데 소위 얘기한 좌파, 환경단체 애들인데 얘들이 다 친중파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해군기지 건설 안 하면 누가 좋냐는 거예요. 도롱뇽이 좋아할까요? 응? 해군기지 건설 안 하면 도롱뇽 꽃게가 좋아할까?
중국이 좋아한다니까 그러네. 중국이 좋아할 일을 해주는 거를 얘네들이 대신 해주는 거. 아주 발벗고 나서서 하죠. 어? 여기 뭐 새누리당 규탄 이런 게 나오죠? 물론 새누리당 안에도 친중파 많아요. 자, 보십시오.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주도시에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야, 그럼 우리 민주주의로 하자. 민주주의 뭐냐? 투표잖아요. 근데 중국 놈들이 이 민주주의를 악용을 하죠. 이 코뮤니스트, 이 빨갱이들의 이 전략은 뭐냐?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기는 게 걔네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보십시오. 2009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1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갑자기 뭐 제주도 청춘 남녀가 갑자기 눈 맞았습니까? 네? 왜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어요? 이거 자연 증가율이 아니라 외부 인구 유입에 의한 증가예요. 이민에 의한 증가율이에요. 주로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좌파 지역에서 왔죠.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그러면 2009년에서 2010년도가 왜 외부 유입 인구가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봐야 돼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강정 해군기지를 짓는 문제를 놓고 지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어요. 그때 제주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것도 여기 이상하게 강정 해군기지 주변의 인구가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을까 하는 거예요.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주도 사람이 아닌데 제주도인 척 들어와서 주민투표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나는 강정기지 반대한다. 고향은 어디냐? 광주. 이런 거죠. 이런 짓 하고 다녔다고 얘들이. 자, 보십시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요 앞쪽에서 나왔더라고요. 주민소환 투표 이거 있죠? 운동본부. 이거 좌파들 단체예요. 투표하지 말라는 비겁한 도지사예요. 막 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잘 안 가까이 들을게요. 쭉 연설문인데 여기 뭐라 써있냐? 김태환 도지사는 반드시 소환되어야 합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 평화라는 얘기 나오면 이거 집중하고 잡아요. 그래야 수많은 제주 사회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의 시집은 강정입니다. 강정에서 왔네. 그쵸? 시집. 예, 시집. 친정 시집. 네. 시대. 그 남편. 네. 그러니까 저는 강정마을의 며느리입니다. 현재 강정에는 형님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정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강정마을 분들 정말 착하고 순박한 분들입니다. 저가 잘합니다. 등등등 얘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강정에 해군기지 짓지 말아라. 짓더라고. 강정에 해군기지를 짓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과 김태환 주민소환 투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가 바로 강정 해군기지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투표하는 시기였어요. 한 팀이죠? 딱 들어가죠? 그 뒤엔 누가 있어요? 차이나. 그렇죠? 꼭 가까워요. 중국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죠. 제주도 분 계세요? 제주도 분이세요? 네. 아니에요? 제주도 강정마을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데 참여하는 놈들은 좌파, 소위 환경운동단체들이고 이렇게 강정 원주민들을 뿌락지로 가오마당 내세워서 뒤에서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드러나죠?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이런 일. 그래서 제가 금방 찾아낸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하고서. 자, 이건 일본.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쓰시마. 한국계 민박시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자위대 해상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일본 홈페이지예요. 뭐라고 써있느냐? 한국과 마주한 대마도의 국경 관광지역, 전환 발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 대마도의 땅을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산다는 보도입니다. 저게 제가 논문에서 2007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결시키지 못했어요. 저 때는 당연히 좌파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야, 왜 외국인들이 땅을 이상한 데 사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면 뉴질랜드에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고 싶으세요? 혹시 돈 많으시면은 어디 땅이 여기가 제일 인기 있습니까? 뉴질랜드는 모르세요? 바다 잘 보이는데 뭐 이런데, 그쵸? 그런 데가 정상적인 투자예요. 바다 경치 좋은데 멋있는 집 짓고 땅 사는 거, 그쵸?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야.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디다 땅을 샀느냐? 그린벨트 지역, 그 다음에 미군 기지 옆에, 한국군 기지 옆에, 원자력 발전소 옆에 이런 데 땅을 사는 거예요. 그거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거 왜 사 거기를? 그것도 한두 평을 사는 게 아니라 막 10만 평씩 사대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땅 왜 사는 거야? 개발도 안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땅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에서 중국과 한국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2008년도입니다. 물론 부결됐어요. 이유는 뭐야? 인권 탄압. 좌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인권 탄압. 응?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된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 한국인들은 대마도에 산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대마도에 땅을 산다고? 말이 안 되는데. 왜냐? 여러분 지금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땅값이 다 폭락했습니다. 한때 100억짜리 집들이 지금은 1억이면 사면 될 정도로 급락했어요. 왜?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동경 주변에 5천만 원짜리 집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혹시 뉴질랜드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나요 여기? 인구가 500만인데도 없죠? 거긴 1억인데도 생겼어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집은 그지 같아요. 뭐 그까지 집이야 부수고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땅만 확보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틈새를 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한국 중국인들만 왜 오지를 사냐는 겁니다. 평생 개발도 안 되고 관광객이 100년이 지나도 안 오죠. 이런 지역. 그리고 또 하필이면 아까 여기서도 보여드렸듯이 왜 군사기지 옆에 땅을 사냐고. 왠지 아십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3억인가? 얼마지 지금 5억? 5억이에요. 네. 영주권 주는 거. 영주권 주는 제도가 실행된 연도예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개떼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시민권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느냐? 중국의 범죄 조직 깡패인데 얘가 한국에서 체포를 당했는데 한국 주민증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투자도 하지 않은 애야. 투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의 시민권, 주민등록을 갖고 있냐고. 뭔가 뒷거래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를 확 풀면서 대량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확 들어와서 시민권 따고 영주권 딴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가설을 내서느냐, 얘네들 3쿠션 한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으로 국적 세탁을 한 다음에 대마도에 땅을 산다. 아니면 중국인 여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 아니면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이 있어요. 친중파 민주당 애들, 이런 애들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돈 받아서 한국인이 바지 사장으로 대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산 거를 조사했어요. 도대체 누가 샀는가? 그때 주인이 안 나와. 부동산 투자지가 버진 아이슬란드예요. 버진 아이슬란드 아세요? 네. 돈 세탁하는 데 아니에요. 주인을 몰라요. 주인을 몰라. 근데 여러분 돈 세탁도 하는 지역이 나라마다 다른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파나마라던가 버진 아이슬란드는 주로 한국 중국계들이 많이 해요. 백인들은 또 딴 데서 해요. 집중 팔고 그거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런 거액을 투자할 방법이 없구나,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얘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왜 대마도에 한국인들이 아니면 소위 중국인들이 땅을 사느냐? 그거는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로 싸우는데 여기다 대마도까지 집어넣어서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이 촉발되면은
이러한 전후 배경을 모르는 일반 한국인들은 만약에 저런 뉴스가 난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야, 한국인들이 대만 땅을 집중적으로 사겠다.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한국인은 뭐라 그래요? 아, 애국자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대마도는 우리 땅이 맞지.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마도를 땅을 사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쪽발이 새끼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중국인들의 전략이죠.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부서뜨리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대마도 투자거든요. 그 공작을 중국인들이 뒤에서 움직였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까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언론도 실어주지 않고 방해를 했죠. 그러다가 1년 전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취재해 갔어요. 제가 했던 거를. 그래서 제가 싹 했어요. 봐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인들이 뒤에 있다. 그리고 친중파 정치인들이 중국하고 결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한국인들이 반일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응? 나처럼 이런 거를 까발린 사람이 있다. 이거를 빨리 알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신문기사 났어요. 네. 이건 잘해봐. 오키나와. 오키나와에서 바로 제주도에 있었던 일들이 이미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게 후텐마 미군 기지예요. 이 주변에 일본인들이 삽니다. 원래 여기 일본이 안 살았어요. 후텐마 미군 기지 주변에 일본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본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느냐?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가난했잖아요, 일본도 옛날 때. 미군 기지 주변에서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미군 기지 주변에 하나둘 상점이 생기는 게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미군 기지 없어도 독립이 가능할 정도로 독자적인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미군 기지도 철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어떤 장난을 쳤느냐? 아, 요거 해야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후텐마 미군 기지고 여기가 해노코라는 지역에 캠프 슈아브라고 해서 미군이 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어떠한 장난을 쳤느냐? 첫 번째, 오키나와 도지사가 중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키나와 도지사가 중국인이에요. 이런 거 한국에 뉴스 안 나죠? 중국계 일본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뭐 선거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선거에 나갔을 때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좋은 얘기 하려겠죠? 뭐 나는 국민을 위해서 뭐 충성을 다하고 이런 좋은 말을 하려겠죠? 이 오키나와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할 때 쟤들이 뭐라 얘기했느냐? 나는 본래 중국에서 온 사람이다. 나의 성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지금은 원래 내가 성씨는 모씨다. 모택통하고 같은 성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일본인들이라면 그 사람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찍지. 이 새끼 중국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선거에 이겼습니다. 왜 이겼어요? 중국인들의 쪽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키나와에. 인구수가 증가해서 능가해버린 겁니다. 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본인들은 젊은 애들은 다 동경 가버리고 남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자꾸 늙어서 죽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수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너 같은 중국인? 오케이, 나 너 찍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키나와 출신, 나는 원래 오키나와 사람이 했던 사람들은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오키나와를 합법적으로 장악한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선거에서 오키나와 도지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는 겁니다. 그 오키나와 도지사가 미군 기지를 철수하게 했을까요? 못하게 했을까요? 못하게? 아니면 하게? 철수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한 단계 낮은 겁니다. 이 정치 꼼수를 알아야 돼요.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느냐? 철수하려는 지역이 여기에요. 해놓고 여기를 이전하려고 했어요. 이전 못하게 막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전 못하게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친중 우파, 성적이 흔들면서 뒤로는 오성홍이 흔드는 애들, 친중 우파들이 나는 친미파다라고 친미파 코스프레를 하면서 중국 자본을 끌어다가 미군 기지가 이전하려는 지역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시켰다고요. 지금 얘기 뭐예요? 미군 기지가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지건설 했더니 벌써 누가 땅을 사가고 사유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요.
야, 그 땅 좀 나한테 파십시오. 갔더니 땅 주인이 없어. 땅 주인을 찾아도 주인이 안 나타나.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버진 아이슬랜드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아일랜드 이런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응? 돈 세탁을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야, 중국 애들. 중국 애들이 미군 기지가 지어질 수 있는 지역에 땅을 살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줬다고요. 이런 교활한 짓을 했다니까. 중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기화했다고 중국인이 일본인이 아니라니까요. 얘들 중국인이야 그냥. 여기 뉴질랜드 중국 동포들은 중국 동포? 중국인들은 중국인이에요, 뉴질랜드인이에요? 중국인이야. 똑같다니까 그러네. 얘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뉴질랜드도 언젠가는 중국인 수상이 나올지.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국회에 나왔어요? 네. 점점 그 숫자 증가시킬 겁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의 중국애들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얘들은 중국의 공산주의가 싫어서 아니면 거기에 압제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나라를 고마워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만 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여기 와서 살면서 중국 공산당에 부역행위를 한다니까요. 지가 중국 공산당한테 탄압을 당해서 왔으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다니까 얘들은. 끝까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해요. 예? 비즈니스 얘기예요.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차이나타운이 생기면은 주변 상권 도시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어요. 바르셀로나를 왜 갔느냐? 중국 애들이 어떻게 잠식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었어요. 스페인은 피그 중에 하나입니다. PIGS, S가 스페인이에요. 그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 지금 금융위기 온 나라들. 근데 스페인에서 가장 잘 단 지역이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도 이미 병들어서 쓰러져 가고 있어요. 왜 망하느냐? 중국 애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옛날 때 좀 팔았는데 지금 잘 안 팔립니다.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면 안 사요. 그래서 걔네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 스페인,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메이커들이 많습니다. 뭐 루이비통, 구찌, 뭐 많잖아요. 뭐 그런 제품들. 그것 중에 그 지방의 유명한 명품 회사들을 사요. 아직 중국이나 한국은 알려지지 않지만 또 명품 회사 있잖아요. 무슨 명품을 잘 몰라도 모르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메이커들. 작은 회사를 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공장을 사면은 거기서 중국인들이 만드는 물건은 메이드 인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스페인 이제 공장이 되는 거예요. 회사 자체도 원래 스페인 거예요. 원래 물론 인수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 애들이 그 지방 명품 브랜드 공장을 사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중국인 불법 이민자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중국 애들이 구찌를 장악했어. 구찌를 샀다 이거예요. 그럼 구찌를 사면 구찌 공장 안에다가 중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건 쉬워요. 그 유럽 연합 쪽으로 뭐 시리아, 뭐 예멘, 남미들 막 가죠. 중국인도 같이 가요. 그 중국인들 데려다가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요. 월급은 어떻게 해요? 뭔 놈의 월급이야. 어? 먹여주는 것만도 고마워하지. 왜? 불법 노동자잖아. 말 안 들어? 신고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값싼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러한 제품이 시장으로 나와야 되면은 다른 스페인 명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난다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삽니다. 사서 또 중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집어넣어요. 또 물건을 만들어내. 이런 공장을 하면서 또 뭘 하느냐?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진짜 웃긴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요. 구찌 매장 앞에 짝퉁 구찌를 팝니다. 중국 사람네. 아니요. 흑인들이. 여러분들 아직 중국인들의 머리를 못 따라가요. 중국인이라면 큰일 나죠. 공장만 장악하고 판매는 흑인들한테 맡겨요. 그래야 흑인들 딱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인종 탄압으로 몰리거든. 백인이 흑인을 공격한다. 그게 중국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통은 흑인한테 시킵니다. 그래야 유럽 백인들이 흑인을 공격을 못해요. 뻔히 보면서도 이게 불법인데 잡지를 못해. 잡으면 뭐라 그래요? 와! 흑인들 공격한다. 야, 이게 중국 애들 머리가 정말 좋아,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중국 공장을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 있죠? 그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이만큼씩 보따리씩 그걸 받아다가 팝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역,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여튼 뭐 여러 역이 있거든요. 그 역에서 그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그냥 데려갈 예, 예, 그냥 팔아요. 이렇게 뭐죠? 예, 노점. 노점상으로 팔아요. 심지어 중심가에도 보셨어요? 흑인들이죠. 흑인들이 팝니다. 아, 대단한 전략이에요. 대단한 전략. 예, 흑인들에게 시켜요 그 일을. 그래가지고 교명 인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못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바르셀로나 경찰한테, 야, 저 불법 아니야? 저 잡아야 되지 않지? 아, 우린 인권을 건드릴 수 없어서 저거 못한대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스페인과 스페인의 명품 브랜드들이 다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원래 이번에 가서 기념품 좀 사려고 했더니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아니지, 메이드 인 스페인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 내가 살 수가 있나? 못 샀어요 기념품을. 그럼 값이 좀 쌀 거 아니에요? 값이 싸지도 않아요. 마진을 많이 붙입니다. 왜 많이 붙인지 아세요? 정치인들 돈 줘야지. 뇌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주도가 중국령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역을 할 겁니까? 원자재와 수입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바닷길이 막혀요. 중국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오키나와에서 중국인들이 오키나와를 류큐 왕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KBS에서도 연락에 다큐멘터리 하잖아요. 저 새끼는 저걸 프로파간다는 것이다. 왜? 저 논리가 그대로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제주도는 원래 탐라국이란 독립국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한국으로도 분리독립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1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가 중국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연대를 해야 해서 오키나와는 일본 땅, 제주도는 한국 땅이라는 걸 두 국가가 상호 협력하면서 중국이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려는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여러 번 강의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좌파들이 뭐라 얘기했냐? 김박사 친일파.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그렇게 걔들은 나와요. 내가 이걸 설명했어요. 봐라. 바닷길이 중국에서 점령당하면 한국으로 수출과 수입이 막힌다. 그럼 우린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지해야 된다. 왜?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됐던 2차 대전 문제가 됐던 일본하고 싸울 때 일본이 기분 나쁘다고 바닷길을 막은 적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기분만 나쁘면 어떻게 돼요? 롯데백화점 때려 부수죠? 한국 사람도 두들겨 패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화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 세력 확장되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린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니 저 새끼는 친일파라는 거예요. 왜?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상대방을 걸어넘을 때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친일 논쟁이에요. 좌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중국화가 되는 지역은 바로 이 앞쪽에 중국이 먹으려는 이 선 자체가 바로 중국이 얘기하는 제1도련선과 같은 선입니다. First Island Chain이라고 그래요. 제1도련선이에요. 저 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1도련선 안에 있는 미군 기지가 껄끄러운 거예요. 이 미군 기지가. 이 미군 기지가. 그래서 지금 정권이 뭐합니까? 미군 기지 철수. 누구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물론 북한에게 유리한 것 됐지만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 해군기지 왜 그랬어요? 중국을 위해서. 오키나와 기지 철수 왜? 중국을 위해서. 대만도 마찬가지로 왜? 중국을 위해서.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중국 문제 해결해야 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우린 중국하고 경제 교류하면서 분산한 북한 문제를 대항하는데 미국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오성홍이 걷는 놈들은 가짜 우파라니까.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친중 우파 절대 지지하지 말라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니까 하와이는 미국의 제7함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제7함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카일루아 코나라는 데가 있어요. 카일루아 코나. 확대하면은 여기 코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 해서 코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뭔지 아세요? 요 밑에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미군 시설이에요. 군사기지. 그 제가 여기다 노란색을 쳐놨죠? 여기가 지금 구글상으로는 그냥 공백지예요. 저기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태양광 판넬 발전소가 생겼어요.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중국, 차이나죠. 미군 기지 옆에다 태양광 판넬을 세우네. 저걸 세우면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태양광 판넬 발전소가 생기면 어떤 일이 예상되세요? 태양광 판넬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을 차지해요. 뭐 인구 적으니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자, 전기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도청 카메라, 도청과 도찰이 가능하다고. 왜? 미군 기지 감시하고 싶어? 이걸 여기다 만들면 어떡해? 네? 이거를 중국인들이 만들었어요. 3년 전에가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차이나타운을 세거나 이런 것들을 꼭 세.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지금 사드 기지가 건설된 성주마을 주변에도 당연히 태양광은 깔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미군 기지 주변에다가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전략이 잘 안 먹히자 2단계 전략이 뭐냐? 태양광 발전 사업이에요. 소위 친환경 사업을 합니다. 친환경. 여기도 환경 좋아하니까 뉴질랜드도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 여기까지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는 방어 전선이에요. 괌, 피지, 사모아, 하와이, 여기 오키나와, 그다음에 스시마, 제주도 등등 미군 기지 있는 지역 있죠? 이 지역에다 차이나타운을 세우거나 아니면 태양광 판넬 같은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해갖고 잠식해가면서 미군 기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이게 공항이 있어요. 여기 활주로가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가는 활주로. 그럼 활주로 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이 앞쪽에는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갖다 박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 활주로 앞에 땅에다가 땅같이 싸잖아요. 여기 땅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야, 내가 여기다 30층짜리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호텔 지으면 내가 10층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민들은 어때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미군 기지 물러나라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공작을 한다고. 이런 공작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미군 기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는 도저히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던져줍니다. 돈 먹으라. 내가 돈 줄게. 이 짓을 하고 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덥석덥석 다 받아먹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반중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반중 강의를 해도 일반 여러분들은 퍼집니다. 이게. 왜? 논리적이거든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사례고. 그래서 중국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국민 정서는 퍼져요. 근데 이게 위로만 올라가면 안 올라가져요.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다 인권관계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의 위험성을 알려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건 순수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 좀 말해 주십시오.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수들도 있고 정치인들인데 왜 얘기 안 합니까? 응? 다 얽혀 있다니까. 응? 여기에 모르겠어요. 여기에 몇 명의 좌파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면서요. 좀 질문 좀 해보세요. 왜 문정권은 중국에게 기입니까? 아니 주체적인 국가를 만들자며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근데 그 주체적인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논리의 일관성이 없잖아. 논리의 일관성. 왜 중국에게 한마디도 못하냐는 거예요.